갑진년 새해가 밝았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캐나다 하면 겨울, 겨울 하면 몬트리올이다.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일 일이 생겨서 캐나다 이곳저곳에 분산되어 있다가 몬트리올에서 집합했던 며칠간의 이야기를 담아보았다. 몇 달 만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과 더불어 올겨울 유독 잿빛 세상이었던 토론토에 비해 하얗고 겨울스러운 몬트리올의 풍경을 보고 연말 스피릿이 급속 충전됐다. 각각 밴쿠버와 토론토에서 출발해 새벽같이 도착한 막내 오빠와 내가 먼저 접선했다. 호텔 얼리 체크인까지 시간이 남았길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인스타에서 맛있어 보였던 일본식 샌드위치를 먹으러 온 건데 식사류는 아침 11시부터 한다길래 1차 좌절. 아쉬운 대로 크라상과 라떼로 허기를 달랬다. 어렸을 땐 눈만 마주쳐도 싸웠던 것 같은데 어느덧 느젓해져 버린 건지 나름 평화롭게 나란히 앉아서 주고받는 대화가 나쁘지 않았다. 웬만큼 시간을 때우고 나와 바깥 거리를 걸었다. 몬트리올 이튼 센터도 들러보고 불어 간판이 붙어있는 베이 백화점의 모습도 담아보았다. 언어 하나 달라졌을 뿐인데 익숙했던 상점들도 괜히 낯설고 새롭게 느껴지는 게 흥미롭다고 생각했다. 찬 공기를 마시며 걷다 보니 점심 메뉴로 뜨거운 국수보다 나은 게 없을 거라고 합의를 했다. 얼마나 유명한 가게인지는 모르겠으나 구글 리뷰가 꽤 좋았다. 하지만 아침에 갔던 카페에 이어 식당에서도 먹으려고 찜해둔 시그니처 메뉴가 주말에만 가능하다는 소식을 듣고 2차로 좌절감 살짝 느꼈지만 사실 나는 향신료에 취약하기 때문에 타격감을 크게 느끼지 않고 절충할 수 있었다. 원래 계획에 따르면 지금쯤 에드먼턴에서 출발하신 부모님이 도착하셨어야 했지만 비행기가 연착된 바람에 몬트리올에 도착한 지 한나절도 안 돼서 벌써 3번째 좌절이다. 그렇게 첫날은 다소 허무하게 지나가고 늦은 밤이 되어서야 공항에서 부모님을 픽업하고 저녁을 먹으러 갔다. 음식 취향이 확실하신 부모님에게는 도전적일 수 있는 태국 식당에 가보기로 했는데 다행히 입맛에 맞으셔서 평화로운 식사를 할 수 있었다. 너무 맛있어서 다음날 저녁에도 재방문했더니 똑같은 담당 서버가 또 왔냐며 친절하게 맞이해줬다는 후문이다. 아무튼 시작부터 다소 우당탕거렸지만 첫날 무사히 마무리. 원래 여행 가면 잠자고 밥 먹고 잠자고 밥 먹는 것의 반복. 이번 몬트리올 방문 목적에 관광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했다. 아침은 호텔 근처 브런치집에서 간단히 해결하고 주 목적이었던 공군 오빠 임관식에 참석했다. 그렇게 또 다음날 아침 메뉴를 고민하면서 몬트리올에서의 둘째 날이 저물어 갔다. 그 일본 샌드위치 집 있잖아. 크레페 집에 한번 뭐뭐 파나 봐봐. 그 크레페 집 볼까? 어느덧 떠나야 하는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약간의 여유가 생겼다. 몬트리올의 특징 중 하나인 유럽스러움은 봐도 봐도 질리지 않는다. 구석구석 하얀 눈으로 뒤덮인 구식과 신식 건축 양식이 섞인 거리의 한 곳에 자리한 크레페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기로 했다. 반년 전에도 이렇게 몬트리올로 가족 여행을 온 적이 있는데 그때 갔었던 대부분의 식당들이 정말 맛있었던 기억이 있다. 끼니가 돌아올 때마다 일전에 갔었던 맛이 보장된 식당을 가느냐 새로운 식당을 가느냐 고민 끝에 이번에는 처음 가본 곳들이 많았는데 역시나 구간이 명관이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다. 커피만큼은 우리가 몬트리올에 오면 꼭 한 번씩 들르는 토미 카페에서 마시기로 했다. 저번에 왔을 땐 그랬었지. 이번에 와본 몬트리올은 이러하네. 그럼 이제 다음 만남은 어떠려나 등등 담소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헤어질 시간. 먼저 공항으로 가야 하는 식구들과 인사를 나누고 나는 남는 시간 동안 몬트리올 시내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마켓에 가보기로 했다. 입구에서부터 북적북적하더니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다. 양옆으로 길게 늘어선 통나무 상점들마다 지붕에 눈이 소복히 쌓인 모습이 왠지 추운데 포근하고 각 잡혀 있는데 정감 가는 느낌이랄까? 여러 종류의 볼거리도 있고 먹거리, 구경거리 등등 로컬 비즈니스들 제품을 한 곳에서 구경할 수 있었다. 메이플 버터와 메이플 토피가 들어간 메이플 콘을 사봤는데 소름 돋게 달아서 결국 버릴 수밖에 없었다.
버스 터미널로 가는 길에 괜시리 인파가 적어 보이는 골목길을 걸어 다녀 보았다. 어느 정도 익숙한 도시에서 낯선 길을 혼자 느긋하게 걷는다는 것이 사뭇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다. 타인과 에너지를 나눠 쓰거나 유명한 장소를 눈에 담으려고 이리저리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어딘가로 바삐 이동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마음을 졸이지 않아도 되는 이 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아마도 더 지속됐다면 외로워질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니 이만 몬트리올 베이글 하나 집어먹고 남편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토론토 몬트리올 메가버스 후기. 메가버스 웹사이트에서 티켓을 예매하고 유니언 스테이션 버스터미널 2층에서 승하차를 했다. 버스 시간이 가까워지면 행선지마다 게이트 넘버 안내 방송이 나온다. 이메일로 받았던 예약 번호를 스마트폰으로 확인시켜주고 빈 자리에 앉으면 된다. 중간 지점인 킹스턴에서 30분쯤 휴식한 시간을 포함해 총 6시간 정도 소요됐다. 나는 이동 시간에 잠을 잘 심산으로 왕복 모두 심야 시간으로 끊었다. 토론토에서 갈 때는 2층 버스 가득 만석이었으며 몬트리올에서 돌아올 때는 관광버스에 빈자리가 많았다. 짧았지만 즐거웠고 추웠지만 예뻤던 몬트리올 2박 3일 끝. 오늘의 한 소절. 끝없이 내리는 새하얀 눈꽃으로 우리 걷던 이 거리가 어느새 변한 것도 모르는